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지금 국가대표 A매치 기간이에요. 각 나라들 평가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에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A매치 평가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 이제 금요일엔 우리가 코스타리카전을 치렀는데요. 기대와는 좀 다르게 2대2로 비기게 되었어요. 그것도 손흥민 선수의 이 막판 기가 막힌 프리킥 골이 나와가지고 겨우 비겼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홈에서 고양 종합운동장, 이 홈에서 비교적 전력이 강하지 않은 코스타리카 상대로 이런 결과 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도 경기 끝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막판 동점골을 넣기는 했지만 여러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우리 대표팀의 실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으니까 이런 사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이 벤투 감독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집? 지나친 고집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이강인 선수 그리고 벤투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골든보이를 수상할 정도로 미래가 유망하던 이강인 선수죠. 그렇지만 한 1, 2년 전만 해도 소속팀에서 적응도 쉽지 않고요. 또 본인의 좀 타고난 그 피지컬적인 한계 그리고 몸싸움이 잘 안되고 수비 가담이 적고 볼을 끈다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좀 거셌죠. 클래식한 10번 유형이다. 현대 축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했고요. 하지만 축구 팬으로서는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만큼은 정말 진짜였거든요. 근데요,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이 독하게 훈련을 했을까요? 환골 탈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30경기 나와서 경기는 많이 뛰었네요. 한 골 2개 도움인데요. 그런데요, 지금은 마요르카에서 단 6경기 뛰고서 한 골 3개 도움. 이미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 초과했어요. 그리고 3개 도움은 라리가 도움 순위 1위입니다. 이 선수가요, 라리가에서 드리블 돌파 성공도 1위, 그리고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횟수도 1위라고 합니다.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비에서 위치 선정 그리고 압박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 스탯들이 이 훌륭한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번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나 잘하는데 이번에도 안 뽑히면 진짜 축협 벤투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역시나 이강인 선수는 이번 A매치 명단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외면 이 서름을 한 번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 코스타리카 전에서 끝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죠. 후반에 단 1분조차 뛰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강인 선수가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전부터 벤투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전술을 이번 2연전에서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참 기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선발 명단은 똑같았습니다. 황의조,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이 활약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죠. 황희찬과 권창훈 선수가 맨날 우리가 봤던 그 선수들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왜냐면 벤투 감독이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감독이고 감독이 가장 신임 많은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꾸릴 수가 있겠죠. 다만 금요일 경기의 경우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2대1로 끌려다녔고 공격적인 투입 그런 선수 교체 전술이 정말 절실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벤투가 어떻게 축구했죠? 거의 경기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고요. 좀 무기력했습니다. 그저 본인이 하는 전술 그대로 운영을 했고 끝끝내 이강인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안 그래도 기자분들이 이강인 선수 활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좀 많이 했죠. 벤투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강인은 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선발일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개별 선수들에 대한 관심 많다는 거 이해하지만 감독으로서는 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벤투 감독이 가만 보면 늘 이렇게 감정을 빼고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요, 저는 이번만큼은 벤투 감독 의견에 완전 좀 반대합니다. 팀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고 했나요? 글쎄요,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코스타리카전의 후반전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 스쿼드를 찬찬히 살펴볼 때 누가 과연 후반에 들어가서 패스 혹은 킥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강인 선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막말로 뭐 권창훈, 나상호 선수보다 이강인 선수가 과연 못할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앞에 선수들을 굳이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 훌륭한 선수들이죠. 그런데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A매치가 카메룬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실험을 하려고 해도 대체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팀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막상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를 써보지도 않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우리 모두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적토마로 유명했던 고정훈 지금 김포 감독께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월드컵이 코앞이다. 벤투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에게 너무 못했다고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험 많은 베테랑 그리고 지금은 지도자로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공감도 되는데요. 글쎄요, 벤투 감독이 지난 4년간 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나름의 뭐 철학, 소신, 특유의 빌드업 축구를 유지했다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뭐가 달라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비에 김민재, 미드필더의 이강인, 그리고 전방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만 손흥민, 이 모두를 가지고서 이런 경기력이라면 월드컵이 걱정되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다가올 화요일 카메룬전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 운영을 보여줄지, 이강인 선수는 나올 수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